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서갑 박병석 의원입니다. 선제 타격, 참수 작전, 포피 전략,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반도는 의기와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북한은 17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16번에 걸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국민은 공포에 떨었고 경제는 출렁이었습니다. 미국은 강경 군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밥 우드워드의 공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참수 작전을 검토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시기인 17년 10월에는 평양과 유사한 지형을 가진 미국 미주리주 오자크에서 북한 요인들에 대한 정밀 공습 타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브룩스는 전쟁 준비는 실제였고 진짜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는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비상, 군사, 통신선마저 단절됐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지 대한민국은 낄 자격이 없다고 밀어냈습니다.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70년 만에 적대 관계를 끝내고 무릎을 맞댄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 15만 군중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는 핵무기도 핵위협도 전쟁도 없다는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사라졌습니다. 올해는 이렇게까지 일부 계층의 모진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끈질기게 집념을 가지고 평화를 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집념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는 다시 난기류에 휩싸였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24개국의 26개의 대사관과 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UN 대표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유리를 다 갖다 씁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개성 연락사무소에 필요한 우리가 쓰고 필요한 유리를 갖다가 쓰고 남은 것은 돌려왔습니다. 이것이 유엔제재 위반입니까? 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패널 보고서도 제재 위반이라고 판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소유나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가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그 지역이 어느 영토였느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노트한다, 유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그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문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노트, 네. 주목, 주의한다, 네. 유의한다 이런 표현이죠. 예. 자, 북한의 1년간 들어가는 원유량이 50만 배럴인데 대한민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가 275만 배럴입니다. 북한의 1년량이 대한민국 하루에 5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사관격인 연락사무소에 필요한 유료를 우리가 갖다 쓰는데 그것이 주권적 사항이지 어떻게 유엔 제재 위반이고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을 일입니까?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십니까? 네, 실제로 패널 보고서가 제재 위반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제재 위반이라고 보도한 언론이 있었습니다.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또 여기서 말씀을 조금 전에 주셨는데 제 설명이 차단된 걸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2차 하노이 북미 회담은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난 안타까운 회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7시간 동안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히 알았고 원하는 것을 알았고 본질에 접근했습니다. 이 비록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합의문 초안에는 미국과 북한의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의 보충 설명을 요청합니다. 네, 그동안에 실무선에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상호 연락사무소, 총전선언, 인도적 지원에 관한 문제는 포함이 됐던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 비핵화에 관해서 정상 간의 결단이 필요한 것을 남겨두었었는데 거기서 서로의 기대치의 차이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북미회담이 끝난 이후엔 최근에 난교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가고 있고 간극도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성에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년 5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 무산일기에 빠졌던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실증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때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최종 책임자라는 주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촉진자가 아닙니다. 핵심 당사자입니다. 핵심 당사자로서의 촉진자 역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진위는 파악이 됐으나 북한에 대한 의중은 아직 덜 파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을 정확히 복귀하고 북한과의 필요하다면 물물 접촉 그리고 회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 예를 들면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회담 후에 다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총리 의견을 묻습니다. 네,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께 전화를 해서 여러 차례 중간에서 역할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채널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 또 미국의 생각은 무엇이었던가에 대한 사실 파악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의중을 듣고 또 저희들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을 하고 그런 절차,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단지 그것도 일정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모색해 가야 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이견이 크게 커 보입니다. 저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큰 틀의 로드맵, 일괄 타결을 하고 하되 그 실행은 국면에 따른 상호 동시적 실행 조치가 따라야 된다 하는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결국은 그 방법이 가장 유효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 국면 조정에 있어서 두 단계로 나눠야지 소위 살라미 전술과 같은 다단계로 나눠서는 의심을 받고 보증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국면에 있어서는 북한의 현재 핵과 미래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종전선언 그리고 상호 연락대표복 그리고 남북 경협을 포함한 상당량의 경제 제재를 해주고, 두 단계 국면, 2단계 국면에 있어서는 북한이 과거 핵을 포함한 모든 핵을 완전 포기하고 대신 미국은
체제 보장을 포함한 국교 수립, 그리고 평화협정, 그리고 완전한 제재 해제, 또한 북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해주는 단계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 의원님의 해안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노이에서 미국이 생각했던 것도 큰 틀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라, 더 이상 실험을 한다든가 가동을 한다든가 하지 말라, 그리고 비핵화에 관한 최종적인 목표에 관해서 합의하자, 그것을 위한 로드맵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 이렇게 제안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로드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그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행은 그 국면에 따라서 이렇게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의 그 구상과 큰 틀에서는 공통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계를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것과 이 비핵화의 단계는 불가역적 성격이 짙고 제재에는 가역적 성격이 있다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엊그저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름으로 나온 것도 보면은 스몰 딜러는 안 된다, good enough deal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도 외려 쓰는 건 썩 능숙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너무 잘게 썰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북한에 대한 주문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미국과의 한미 공조가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 상반기 중으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적극적 요청이 있다면 우리 한국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시진핑 주석의 북한과 남한의 방문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체제, 공존 체제를 더 굳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일본과도 모종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북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서나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순서는 아무래도 방북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방남이 되는 것에 순서는 크게 구해주지 말고 상반기적으로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게 남북 경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력, 기술력, 해외 마케팅 능력,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이 합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그리고 북한은 중진국으로 갈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북한이 어느 날 경제 개방을 했을 경우에 사업 우선권을 대한민국이 먼저 가질 것이라고 하는 판단, 착오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과 치열한 경쟁을 할 것입니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준비 단계 하나로서 남북한 간의 과학기술의 표준화, 상품의 표준화를 깊이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유엔 제재에 바뀌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예, 우선은 남북 간의 경협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견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희망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대북제재의 틀을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현재의 대북제재 하에서도 가능한 분야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문화, 학술, 체육,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이런 분야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분야에 당분간은 주력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유엔과 미국이 화상 상봉,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물자의 반입을 제재 면제 대상으로 해준 것은 약간의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조금 전 저 박병석 의원이 지적했던 남북경협에 있어서 과학기술 표준화가 상당히 시급하고 유엔 제재에 바뀌다
하는 것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대로 남북한 간의 앞으로 향후 남북 경협에 대비한 그런 준비는 지금부터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표준화 방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제 북한과 협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는 데에 따라서 북한과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연락섬에 들어가는 유류는 유엔 제재에 해당 논의할 필요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권적 사항이다 하는 저 의견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예,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남북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한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나라 공간이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단이 평양에 가서 또 미국도 북한에 협상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 가지고 가는 여러 가지 뭐 장비라든가 그런 수단 그런 것에 필요한 그런 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제재의 어떤 규정의 그 어떤 해석에 있어서 제재 전문가 패널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그 제재의 그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그런 것에 좀 한국 정부가 노트해 달라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하에 또 유엔이라든가 관계 국가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권적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70년) 적대 관계가 한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정착에는 많은 난관과 곡절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국회에서 2012년부터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에 편승하지 말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호소하든 설득하든 북미 회담을 진척시켜라. 북미 회담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순간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우리는 언젠가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전 정권 2기 동안 9년 동안의 허송세월은 지금 이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의 문제는 우리 8천만의 생존과 공영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운명, 최종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주변국들의 정치 상황에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또 대한민국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의 카드로 쓰일 수도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100년 전 우리의 운명을 강대국들의 손에 맡겨서 오늘 이 고통을 겪는 통한의 아픔을 다시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합니다. 첫 동일 대통령 폰바이체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고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북한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흔들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차분히 그러나 서둘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